우리는 이제 봄과 가을이 사라진 1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폭염은 5월부터 시작되어 9월까지 이어지는 지독한 더위를 경험했습니다. 장마 시즌은 짧아진 대신 집중호우로 인한 폭우가 쏟아졌고 2024년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열대야 일수는 12.5일이었지만 작년 2024년 37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 또한 1.9도 상승해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숫자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봄과 가을이 사라진 계절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우리 신체는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가령 여름철 기온이 1도 높아지면 체내 땀 배출량이 기본적으로 10% 이상 증가하고 심박수가 5에서 10 bpm 상승해 혈압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해 신경계 흥분을 유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르면 폭력 범죄율이 3% 증가하며 수면 시간은 10에서 20분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높은 습도는 체감 온도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30도이고 습도가 40%일 때 체감 온도는 32도이지만 온도가 30도고 습도가 80%일 때는 체감 온도가 40도나 됩니다. 우리는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를 항상 경험해왔지만 작년 한 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사계절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계는 지금 어떠할까요? 2025년 1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산불은 약 3주가량 도시 외곽까지 확산되면서 전력시설, 교통인프라, 학교 및 공공기관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산불과 비교했을 때 그 피해 면적과 경제적 손실이 다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여름과 가을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산불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이례적으로 겨울에 발생한 대규모의 산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비정상적인 겨울철 고온, 강풍으로 인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나라를 통째로 없애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작은 섬은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사라지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히말라야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며 거묻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깨끗한 눈과 얼음은 태양광을 반사해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해 대기 중 미세먼지나 오염 물질이 눈 위에 쌓여 생성된 검은 눈은 태양광을 더 많이 흡수하고 해빙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발생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자원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이라도 패딩 안에 반팔을 입어야 하나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실제로 예전처럼 천천히 따뜻해지고 서늘해지는 과정과 달리 지금은 하루아침에 계절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불확실성 때문에 패션 업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컬렉션 의미를 사실상 잃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전통적인 봄, 가을 의류 라인의 소비가 줄고 사계절용, 실용적 의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에코 패션이나 슬로우 패션과 같은 트렌드를 중요시 여겨 그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디다스는 엔드 플라스틱 웨이스트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리사이클링이 아닌 폐기물을 창의적으로 재사용해서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링 개념으로 실제 친환경 제품을 선보여 시장에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은 줄어들고 그린 프라이데이라는 문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상 가장 심각하게 와닿는 문제는 물가 상승입니다. 공급자는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원가 부담이 높아지니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식자재 값 상승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먼저 주요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공급망 차질로 인해 항만이나 철도, 항공 등의 물류 이동이 불안정해 공급은 지연되고 재고 관리에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에너지 비용을 더 상승시켜 최종적으로 수요자의 손으로 들어오기까지 엄청난 비용 증가가 중첩됩니다. 이는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볼 때 채소나 과일값, 고기 가격 상승으로 그대로 타격받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산업에 있어서 주된 원자재인 금속 저온에도 막대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 기후변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의 필수인 리튬이나 구리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생산 중단, 극한 기온 변화로 인한 채굴 장비 마비, 해양 온난화로 인한 항로 변경 및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환경 보호에 힘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재활용입니다. 알루미늄은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부식에 강한 특성 때문에 자동차, 전자제품,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인 금속으로 사용되지만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4%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전력 소비가 필요합니다. 대신 재활용이 무한대로 가능한 금속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활용만 제대로 해도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코그린을 말하는 소비자와 지속 가능한 제품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함께 행동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우리는 기후 감수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파리 협정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공동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목표를 설정해 왔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해 궁극적으로는 21세기 후반까지 탄소 순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게 목표인 이른바 넷제로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인류의 모든 과제이면서 동시에 자국적인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에너지 양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거기다 개발도상국에게 기후 대응을 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는 여러 경제적, 이념적 이유로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해 불합리성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파리 협정 재가입을 선언했지만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다시금 협정 탈퇴를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수많은 난관을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자연재해로 뒤덮인 일상 속에서도 기후 감수성이 자라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한 기온 차이로 시작된 기후 우울증이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의 삶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따뜻한 봄바람과 선선한 가을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모두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